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일 수업이 없기 때문에 문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우리가 독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문학하면서 이번 주는 이것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개학을 할 것 같으니까 그때 얼굴을 보면서 수업은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해야죠. 그런 말 아닌 거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작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을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뭡니까? 자, 이름부터 봐야 됩니다. 이름. 자, 이름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네요. 이름이 아니라, 잠시만요. 자, 작가가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작가. 자, 작가 누구예요? 자, 김소월이라는 시인입니다. 김소월 시인. 자, 김소월 시인 아주 유명하죠. 우리가 아는 무슨 작품 있어요? 진달래꽃 아니면 초혼 여러 가지 작품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계로 작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아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님의 노래래요. 자, 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남기고 간 노래를 통해서 임을 잊지 못하고 임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즉 화자의 애타는 심정을 전통적인 민요조, 7호조의 형식을 사용하여서 부른 노래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는 작품이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 그리고 식구에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 등을 중심으로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작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7호조를 한번 지우고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작품은 좀 천천히 하면서 설명을 다시 해야 되니까요. 자, 우리 배경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남기고 간 노래를 통해 임을 잊지 못한다 라는 내용이라는 거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자, 여기 부분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운 우리님이래요. 자, 그리운 우리님, 이런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화자가 임과 함께 있어야 있지 않아요? 현재 화자가 임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모습을, 임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왜 그래요? 자, 보고 있는데 그리울 리는 없겠죠. 보고 싶어도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이건 좀 뭔가 관용적으로 하는 표현이고요. 사실 보고 있는데 그립다라는 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화자가 임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걸 그리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운 우리님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부분, 맑은 노래랍니다. 자, 또 전체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 한번 다 볼게요. 맑은 노래, 고운 노래랍니다. 자, 이 노래는 뭐예요? 뭐예요? 자, 임과 함께 자, 정리하겠습니다. 임과 함께 부른 것으로, 함께 부른 노래로 임과 함께 했던 시간을 함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함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두 번째 이 맑은 노래가 표현하는 바는 뭘까요? 화자는 지금 님과 같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혹시나 친구랑 헤어지거나 이제 애인과 헤어졌을 때 사진, 멀리 떨어지는 장거리 커플들 있죠? 장거리 커플들. 자, 장거리 커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거리 커플들 매일매일 사진 교환하죠. 서로 얼굴 찍힌 사진 보면서 뭘 달래요? 그리움을 달래죠. 똑같습니다. 자, 이 노래를 통해서 화자로 하여금 의미 없는 부정적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소재입니다. 의미 없는 부정적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소재다. 어떤 게? 우리님의 맑은 노래, 즉 맑은 노래가 임의 없는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소재다라고 알아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노래라는 건 우리가 보통 노래라는 건 어떻게 느껴요?
귀로 느끼죠? 간단합니다. 그냥 이 말 하려고 했습니다. 청각적 심상이라는 말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자, 무슨 소리예요? 내 가슴에 녹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건 무슨 뜻으로 말을 하는 걸까요? 나는 그리운 님의 노래를 언제나 잊어 있지 못해요. 그리운 님의 노래를 언제나 잊지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자, 아까 말했죠. 여기 같은 경우에서 이 노래는 뭐라고 했습니까? 임과 함께 부른 노래로 임과 함께한 시간을 함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 이 노래가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내 가슴에서 떠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언제나 임을 잊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작품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는 거겠죠. 얼마나 임의 부재가 그립다. 임의 부재와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품 더 보겠습니다. 긴 날을 문 밖에서 서서 들어도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잠깐만요. 지우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좀 옆에다 글씨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긴 날을 문 밖에 서서 들어도. 자, 이 부분 어떤 거랍니까? 긴 날, 오랜 날을 문 밖에서 서서 들었다. 왜 굳이 침대에 누워서 이어폰 꽂고 에어팟 꽂고 듣는 게 아니라 문 밖에 서서 그 노래를 들었을까요? 문 밖에 서서 임을 생각했을까요? 임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 근데 어떻게 우리가 글만 봐도 이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떠오르죠. 자, 뭐 한 거예요? 형상화한 겁니다. 임을 기다리는 모습을. 자, 임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뭐 했습니까? 형상화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자, 그리운 우리님의 고운 노래는. 자, 우리 노래 어디서 또 봤습니까? 방금 위에서 아까 선생님 말했죠. 맑은 노래랑 뭐 같은 힘상으로 이어져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임의 노래는 뭐래요? 노래는 어떻대요? 맑고 고운 노래래요. 임의 노래는 맑기도 하고 고웁기도 한 두 가지 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자, 더 보겠습니다. 자, 해 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 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자, 이 부분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일단 뭡니까? 뭐 하고 있어요? 수사법 중에 반복하고 있죠? 자, 반복법이 쓰였다라는 거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복법이란 뭡니까? 유사한, 모르시면 체크를 꼭 해놓으셔야 돼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임에 대한, 여기 작품에 한해서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복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지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선생님이 말한 지문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자면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립니다.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립니다. 무슨 소릴까요? 임의 노래가 화자의 어디에? 귀에? 내면에 울림으로 계속 남아있다 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즉 무슨 소릴까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난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이 머릿속에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 떠나요. 뭐를 해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놀고 있어도 잘 놀고 있나, 밥을 먹었을 때도 밥을 먹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계속 어때요? 하루 종일 임을 생각하며 지낸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년 한번 보겠습니다. 고의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에,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 우리 수사법 우리 한번 표현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된 부분입니다. 자, 공감각적 심상이란 뭘까요? 뭐예요? 감각을 공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번 TV에서 나왔어요. 뇌과학자 나와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멀티태스킹은 뭐예요? 생각의 전환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겁니다. 자, 이 말 왜 했는지 조금 의아하긴 한데요. 자, 이 말 하려고 했습니다. 공감각적 심상도, 심상을 한 번에 느끼는 게 가능해요? 못 가능해요? 생각도 못 하는데 감각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감각의 전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감각의 전이란 예를 들어 시각에서 청각으로 가거나, 청각에서 또 후각으로 가거나, 후각에서 미각으로 가거나, 미각에서 다시 시각으로 가거나, 감각을 전이시킨다, 움직인다, 옮긴다, 같이 감각을 느낀다. 즉 공감각적 심상과 감각의 전이는 같은 말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거에서 예를 들어 시각에서 청각으로 가는지, 청각에서 시각으로 가는지 두 가지를 같이 느끼긴 해요. 시각과 청각이 같이 느껴지는 건 알겠어요. 근데 청각에서 시각으로 가는지, 시각에서 청각으로 가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원관념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공감각이 느껴지는 부분에서 원래 말하려고 했던 생각이 뭐냐, 원래 말하고 있던 사물이 뭐냐, 소재가 뭐냐라는 걸 봐야 됩니다. 자, 고의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이래요. 자, 흔들리다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예요? 입으로 맛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죠. 시각입니다. 일단 시각이에요. 자, 노랫가락은 우리 노래 뭘로 들어요? 청각으로 듣죠. 자, 그렇다라는 거 우리가 보통 흔히들 하는 실수예요. 시각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청각. 시각에 청각화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고의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이라는 것의 기본 원관념은 뭡니까? 노래입니다. 노래. 즉 청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청각이 어떻게 보이고 있어요? 고의도 흔들린대요. 시각으로 보이고 있죠. 즉 청각의 시각화. 청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자, 이 부분은 청각의 시각화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자, 여기서 말하는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눕다. 무슨 소릴까요? 외롭다. 고적하다. 아무것도 없고 한적하다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혼자 눕는데요.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눕는데요. 자, 화자는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보여주는 행위고요. 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임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의 부재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잠은 포스근이 깊이 들어요. 자, 우리 신경 써야 될 거 누워도 지금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뭐 좋은 말로 하고 있죠. 잠시만요, 책이 떨어졌네요. 또 떨어졌어요.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연 자체를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 연 같은 경우에는 뭘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잠이 드는지를 말을 하고 있죠. 일단 아까 말했던 이 연처럼 반복법이 사용되긴 했습니다. 반복법이 사용됐다는 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연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우리는 얘는이래, 죄송합니다. 화자는 혼자 있지만 뭐 때문에 잠을 포스근이 들 수 있대요? 노랫가락 때문에요. 즉 임의 노래를 들으면
혼자 잠을 자도 어떻게 잔대요? 포스근히 깊고 포근하게 잔다 라는 걸 의미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 역접이 똑같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비문학 계속 말하죠. 역접 나오면 뭐예요? 결론, 본론 말하죠. 아니면 내용이 바뀌거나 앞에 말했던 내용 바뀌거나 어떻게 나옵니까? 시에서 쓰일 때는 어떻게 써요? 시상의 전환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다 깨면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자, 다음 또 그 다음 줄까지 같이 읽고 나서 이건 다 읽고 나서 말할게요.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자, 무슨 소리죠? 자, 선생님은 꿈에서 금송아지를 주었어요. 아, 이번 달 월급은 필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잠에서 탁 깨요. 그럼 무슨 생각합니까? 허무하다 라는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임의 노래를 들으면서 잠이 들어서 화자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 이미 내 주위에 있구나. 왜냐면 이 노래는 임과 함께한 추억을 의미하는 거니까. 아, 임과 나랑 함께 있구나. 아, 꿈에 너무 즐겁게 놀았어, 임과. 도시락도 까먹고, 뭐 얘기도 하고, TV도 보고, 뭐 과자도 먹으면서 잘 놀았어요. 근데 아침에 깨어났더니 노랫가락이 사라졌대요. 잃어버렸대요. 왜 그럴까요? 깨어났는데 이제 현실 자각하는 거죠. 현타 오는 겁니다. 왜?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임의 노래를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린다. 즉, 이 부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잠을 깬 후에 현타가 왔어요. 깬 후에 자각하는 임의 뭐예요? 부재와 없다. 부재와 이거 죄송해요. 임의 부재와 그로 인한 화자의 허무감 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자, 똑같은 유형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해요. 어떻습니까? 유사한 식구를 반복했죠.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뭘까요? 유사한 식구 반복. 자, 왜 유사한 식구를 반복할까요? 반복은 뭐예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일까요? 이 작품 계속 뭐라고 말해요? 외롭고 허무하다. 외로움과 허무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느끼는? 화자가 현실에서 느끼는 외롭고 허무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사한 식구를 반복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작품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 나 넘어간 다음에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아직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2시간짜리 블록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 오고 싶죠? 날씨가 너무 좋고 황금 연휴도 있는데 놀러는 못 가고 선생님도 똑같습니다. 요즘 도시락 싸는 재미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급식 먹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도 하고 간단하게 농담 따먹기도 하고 선생님 찾아서 과자도 한 번씩 선생님이 확 플렉스해서 뿌려주고 해주고 싶은데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 조금만 더 참고 학교에서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표현상의 특징. 자,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 아까 말했던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반복법이 나왔습니다. 반복법 내용 뭐가 적혔으니까 안 적을게요. 어디 나와요? 이연의 귀에 들려요. 귀에 들려요. 3연의 깊이 들어요. 깊이 들어요. 라는 부분에서 반복법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작할 때 말했죠. 이 작품 같은 경우 민요조의 율격이 나와 있다. 자, 7호조의 음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7호조의 음수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각운. 자, 각운이란 뭘까요? 각 무슨 각자일까요? 꼬리각자입니다. 꼬리각자.
꼬리각 맞나? 꼬리각 맞을 겁니다. 꼬리각자입니다. 그렇다면 꼬리는 어디 있어요? 끝에 있죠. 어때요? 가군? 뭐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군을 형성하면 얻는 효과가 뭘까요? 운율을 형성한다. 이거에 운율을 형성한다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서는 뭐 화자의 정서는 좀 어땠을까요? 항상 계속 임을 잊지 못하고 종일토록 임을 그리워한다. 또 임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임을 애타게 기다린다. 잠을 깬 후에는 외롭고 허무하다. 아는 정도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과 같이 보면 좋을 작품을 좀 추천을 해주자면요. 박효관의 꿈에 왔던 님이라는 작품이 좀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시적 상황도 비슷하고 화자의 정서와 태도도 뭐 이야기 자체가 조금 공통적으로 중심 소재 노래와 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박효관 시인의 꿈에 왔던 님이라는 작품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작품과 같이 나올 만한 작품으로 추천을 해주자면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작품 조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운의 수의 비밀이라는 작품입니다. 수의 비밀이라는 작품. 자, 우리 한용운 시인 하면 기억나는 작품 뭐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수의 비밀이라는 작품도 아주 유명한 작품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 수의 비밀이래요. 자, 무슨 소릴까요? 이거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수를 놓다 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수는 어디다 나와요? 옷에다 놓습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 임에 옷을 짓고 수를 놓는 행위를 통해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기다림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자, 사랑과 기다림이라는 내용 어떤 내용이에요? 작품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 부분은. 근데 사랑과 기다림이라는 내용 자체가 아주 흔히 쓰이는 소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작품과 연관시키기도 편하기 때문에 연계 교재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작품인 것 같아요. 수능에 한번 우리 집중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 한번 우리 파악해 봐야 되고요. 자, 시의 제목과 연관지어서 작품의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거죠. 수의 비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자,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옷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냥 옷이에요? 옷 선물해 본 적 있을까요 혹시? 선생님은 있습니다. 자, 옷을 선물할 때 무슨 생각해요? 임에 대해 생각을 줄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하죠. 자, 근데 하지만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의 징표입니다. 사랑의 징표가 뭐라고요? 옷이라는 겁니다. 자, 심의도 짓고 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다. 자, 굵은 글씨 되어 있죠. 한번 체크 꼭 해봅시다. 자, 이 세 개는 뭘까요? 밑에 심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신분이 높은 선비들이 입던 옷이래요. 자, 신미, 도포, 자리옷이 의미하는 뭐, 자, 도포 같은 경우 뭐예요? 그냥 덮는 옷, 뭐 망토 같은 느낌으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리옷 같은 경우는 뭘까요? 뭐예요? 잠옷이에요, 잠옷. 잠잘 때 입는 옷, 자리옷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세 개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세 개, 선생님 사각형으로 표시를 했죠? 이 세 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누가? 화자가 임을 위해 지은 옷입니다. 옷.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옷은 보통 누가 입는 걸까요? 뭐야. 죄송합니다. 남성이 입는 옷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누구란 걸 추측할 수가 있어요? 화자가 여성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다.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자, 이제 여기 부분이 조금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짓지 아니하다라는 건 뭐예요? 완성했어요? 완성 안 했어요? 완성 노노 했습니다. 왜?
어떤 것만 안 했으니까요. 작은 주머니에 손 넣는 것을 통해서 이 옷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완성시키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왜요? 이미 옷을 지으면 사랑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이미 기다리는 과정인 거예요. 옷을 지으면 줘야 되는데 이미 내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옷을 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화자가 임을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임에 대한 임에 대한 애정의 표시입니다. 알아두세요. 알아두세요. 자, 여기 부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뭘까요? 옷을 짓고 있대요. 옷을 짓다가 멈췄대요. 멈췄대요. 자, 우리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예요? 손때가 많이 묻었다. 손때 보통 어느 때 묻어요? 어느 때 묻습니까? 손때 많이 만져야 묻죠. 그렇다라는 건 이 주머니를 많이 손댔어요? 많이 손대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손댔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일까요? 자주 만졌다라는 건 술을 놓다가 그만둔 행위가 빈번했어요? 빈번하지 않았어요? 행위가 반복적으로 계속되었다. 무슨 소리입니까? 화자의 임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겠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설명을 해주네요. 자, 왜 짓다가 놓아두고 했을까요? 화자가 없다라는 걸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못했어요?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즉, 임의 부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자, 더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은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비밀이 말하는 부분이 뭐예요? 화자가 수놓기를 마무리하지 못한 완성 노노한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주머니에 술을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자, 봅시다. 여기서 나누는 수놓는 금실은 구체적인 매개물이죠. 어떠한 구체적인 매개물입니까? 어떠한 구체적인 매개물이에요? 어떠한 구체적인 매개물입니까? 대답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냥 본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자신의 사랑을 참을성 있게 완성해 나가는 화자의 분신을 의미합니다. 이 구투 놓는 금실이 수놓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은 여기부터 들어가고까지. 자, 여기 같은 부분 한번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옷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죠. 근데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서 바늘구멍 들어간대요. 자, 옷이 아니라 임에 대한 사랑의 완성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자, 좀 더 지우고 자, 안 보셨어도 뭐 멈췄다 뒤로 갔다 보세요. 자, 좀 깨끗하게 하고 나서 봐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 좋은데요? 현진쌤 노트북 너무 좋아요. 탐나네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걸 보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술을 완성하지 않는 이유 1번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1번. 여기서 앉는 이유가 뭐래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보지 못해서 쓰린 때에 뭐를 놓으면, 술을 놓으면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된다. 마음이 진정된다. 자기 정화가 된다. 나의 마음이 정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1번이라고 표시한 부분은 왜 그럴까요? 2번도 있겠죠. 자, 2번 뭘까요?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이, 무슨 보물이 없다. 자, 이게 술을 완성하지 않는 이유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유는 뭘까요? 뭐 넣을 만한 보물이 없대요. 보물이래요. 자, 이 보물은 뭘까요? 가치 있는 존재를 의미하지만 또 한켠으로 우리 한영혼의 이 시대적 배경을 조금 한번 봐야 되는데 어떨까? 언제일까요? 이 시대적 배경이 광복을 원합니다. 광복일제 강점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뭘까요? 독립이 없다. 넣을 만한 보물이 없다. 자, 마지막 B 한번 보겠습니다. B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일단 말 자체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자, 역설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짓기 싫어 짓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짓고 싶어 다 짓지 않는다. 짓고 싶은데 짓지 않는다라는 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역설적 표현 이 부분 어떻게 한 거예요? 술을 놓는 일이 그냥 옷을 만드는 일인 것뿐만 아니라 술을 놓는 일이 임을 기다리는 과정이자 나의 마음을 가다듬는 자기 정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 더 있어요. 말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미완성인 채로 남겨두어서 임과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똑같은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왜 이해가 가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설책을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소설책을 마지막 한 장을 읽지 않았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선생님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조금 많습니다. 정말 재밌는 소설책을 만나면 마지막 장을 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마지막 장을 읽어버리면 그 책의 세계가 무너질 것 같아요. 좀 우습겠지만. 그래가지고 이 책을 내가 마지막으로 읽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이 세계는 문을 닫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좀 마지막 장은 잘 읽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옷을 만들어 버리면 임과의 사랑이 끝날 것 같아요. 왜냐면 줄 사람이 없어버리니까 그걸 인정하게 되니까. 하지만 만들지 않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다면 임과의 사랑 영원할 거라고 간직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으로 독립으로 대비를 해보자면 무슨 소리예요? 계속해서 독립투쟁, 즉 이 순일을 계속 하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 독립이 올 것 같다. 가치 있는 보물이 올 것 같다. 근데 이거를 쏟는 걸 포기하면, 독립하는 걸 포기하면 독립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 작품도 정리 한번 해놓고 나서 문제풀이하고 나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자,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 일단 경어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경어체를 통해서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징적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어떤 상징적 소재가 사용됐습니까? 옷, 수놓기, 보물. 자, 그 다음에 역설법이 사용됐습니다. 아까 짚어놓은 부분이니까 체크 안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상징이 사용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징의 개념이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시키는 게 상징에 대한 개념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간단하게 시의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보고 넘어가면, 자, 시를 볼 때 배경을 생각하면 조금 좋겠는데, 이 시에서 당신, 그리고 옷, 보물, 손때, 맑은 노래, 수놓는 금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글씨를 잘 못 쓰니까 그냥 한번 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당신 같은 경우에는 뭘 의미할까요? 한영 불교죠. 일단은 절대자, 부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연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또 시대적 배경상 조국과 민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옷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보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임과 잘 어울릴 만한 가치 있는 존재. 자, 시대상을 배경으로 본다면 일제 치하죠, 시대상이. 그렇게 되면 시인의 삶, 어떤 삶? 독립운동가의 삶을 고려해 본다면 조국의 독립을 의미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때 뭡니까? 오랫동안 반복해왔다. 어떤 걸? 기다리는 화자의 애틋한 마음을. 그 다음에 맑은 노래는 어떤 겁니까? 수놓는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된 화자의 정화된 마음. 수놓는 금실은 화자의 사랑을 참을성 있게 완성하는 구체적인 매개물이다 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를 조금 자세하게 보자면 한영훈의 배경이나 뭐 시대적 상황 등을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님의 침묵이란 작품도 한번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간단하게 문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빠르게 보겠습니다. 부정적 현실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소재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런 문제 풀 때의 팁은 단 하나입니다. 같이 풀려고 하지 마세요. A 먼저 체크를 했으면 A부터 보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A부터 보고 B부터 보고라는 형식으로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정답만 간단하게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 한번 봅시다. 5번. B는 A와 달리 모순된 태도를 통해 화자의 소망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자, B 한번 봤더니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 지른 게 아니라, 자, 독립을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이 장은 짓기 싫어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이다. 계속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A에 대한 내용에서는 한번 봤더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A는 어디예요?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뭐에 귀에 들려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달리 모순된 태도 사용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소망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3번 같은 문제를 풀 때의 팁은 뭘까요? 보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보기에 집중할 때 어떤 거요? 현실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아픔을 감내하는 모습이다. 돌픈 미래를 말한다. 화자의 기다림을 드러낸 것이다. 재회를 받는 화자의 기다림이다. 봤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이 4번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떠나간 이미 돌아오지 못하는 슬픈 미래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죠. 슬픔과 고통을 감내한다. 그리고 임을 다시 만날 수 없는 대상이긴 하지만 돌아오지 못한다. 근데 가는 돌아오지 못한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걸 기대한다 라는 내용 통해서 4번 정답이라는 거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시 2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학습 과제 내줄 거고요. 영상에서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또 마지막에만 놓으면 뭐예요? 그 마지막만 보고 나서 정답만 체크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문제 총 몇 개나 낼까요? 문제 총 4개 내겠습니다. 4개. 중간중간에 화면이 검은색으로 바뀌면서 캐릭터가 뿅 하고 등장해서 문제 4개 내고
가겠습니다. 문제 다 풀면 비밀 댓글로 달아주시면 출석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